안녕하세요. 티파지토리 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gplot 레시피 두 번째 시간으로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히스토그램이고요. 내가 궁금한 변수들의 카운팅 값, 빈도수를 나타낼 때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y 값이 있을 때, 그때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y축은 빈도수 또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ggplot2에서 제공하는 막대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언더바 바, 또 지오메트리 언더바 컬럼이 있고요. 바 형태는 하나의 범주형 변수를 이용합니다. 세로축은 이제 원소의 수가 됩니다. 카운트, 히스토그램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어떤 y 값을 실제 있는 값을 그리려면 이제 컬럼을 써야 됩니다. 지오메트리 컬,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종속 변수를 이용이라고 써 있고요. 이번 시간을 위한 패키지로는 데이터를 읽을 때 필요한 데이터.점 테이블과 데이터 조작을 위한 dplyr, 이거는 문턱넘기에서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쪽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gcookbook 라이브러리에서 샘플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고요. 또 ggplot2, 그다음에 ggplot2 그래프를 좀 보기 좋게 배열하기 위한, 배치하기 위한 그리드 익스트라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 설명드려야 될 게, 여기 연속 실행 연결자가 있죠. 그러면 이 앞에가 스트럭처를 보여달라가 하나,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체를 보여줘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줘가 되겠죠. 그래서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예, 이렇게 보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R 스크립트보다는 R 노트북을 추천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금 바로 그렸습니다. 바로 그렸는데 바는 일반량이라고 했는데 y까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y가 실제 수치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한 설명이 말이 안 맞죠. 근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 명령은 아직 설명 안 드렸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납니다. 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must only have one x or y aesthetic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y 변수 선언을 지워주면, 그릴까요? 네, 이번에는 그려졌죠. 근데 y축이 카운트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하나씩 뿐이 없죠. 1, 2, 3, 4, 5, 6이 빠진 7까지, 총 6개의 값입니다.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팅이 돼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자, STAT는 통계의 약자고요. 아이덴티티는 y축 높이를 빈도가 아닌 데이터 값으로 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지만 컬럼으로 선언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바로 선언했을 때 y까지 선언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STAT 값을 y 값으로, 실제 값으로 그려라 하는 명령어가 옵션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6번이 빠져 있습니다. 빠지면 그냥 있는 것만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왜 6번이 빠졌을까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빠졌는데 왜 굳이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X축을 연속형 수치형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럭처를 보시면 둘 다 넘버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고, 만약에 이거를 연속해서 쭉 빠짐없이 그리려면 타임 X축 변수를 팩터형으로, 범주형으로, 이산형으로 인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앞에 이 팩터라는 함수가 타임이라는 변수를 임시로 범주형으로 인식하게 해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산형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6번을 빼고 범주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팩터, 이게 R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주 쓰일 텐데요.
사실 데이터 분석의 꽃은 범주형 데이터가 얼마나 풍족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가시화를 할 때도 이 수치형 변수보다는 범주형 변수가 많을수록 뭔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시간에 배웠듯이 복습해 보면 gg플롯을 선언을 하고 대상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x축 y축은 뭘로 할 거니 하는 에스테틱을 선언하면 여기까지가 1층이죠. 제일 바닥에 있는 xy 범위만 딱 그려지는 1층입니다. 거기에 이제 층을 올리는 거죠. 2층으로 플러스 해가지고 도형 객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오메트리는 바형이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의미로 이렇게 해야 y 값으로 그린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탭을 누르면 수많은 지오메트리 객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차차 할 거고요.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엠 데이터고요. 항만 해양 환경 관측 자료고 1997년부터 2021년도까지 데이터 스트럭처를 보면 이렇습니다. ST 네임에서 쭉 돼서 문자형, 정수형, 또 수치형 데이터들 쭉 있고요. 여기에서 S 언더바는 서페이스의 약자고요. 표면 수온. 그다음에 이거는 버텀 저층 수온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리려면 사실 그래프 그리는 대상은 축약된 데이터예요. 뭐 100건 있으면 100건을 다 그래프를 그린다. 뭐 꼭 필요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뭔가 축약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가시화를 하게 됩니다. 저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이렇게 속초항, 동해항 해가지고 6개 항만 7개 항인가요? 7개 항이네요. R 문턱 넘기 이 섹션에 가시면 디플라이 R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했던 내용들이고요. 이렇게 파이프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제 코엠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필터링을 이렇게 하고 필터링을 할 때 이런 이름이 들어간 애들만 다 행해서 출연해 하는 게 %in, %이라고 그랬죠. 요 변수에 이런 이름들이 속한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언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R이 되게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져와 했을 때는 그것들만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십수년에 걸쳐서 계속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 X, Y가 표시가 안 됐는데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생략을 해도 돼요. 그리고 에스테틱에 만약에 이게 도형이면 fill, 그래서 색깔을 채워라 라는 명령어고요. 색깔 채울 때는 어떤 변수로 채워라 그런 거고, 만약에 면적이 없는 점이나 선 같은 경우에는 fill 대신에 뭐가 오겠습니까? 채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컬러가 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것도 다 됐죠. gg플라트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x, y축은 얘로 할래. 그리고 색깔도 채울래. 도형 안에다가. 그거는 요거 mm 변수 기준으로 채울래. 그 mm 변수가 만약 100개다. 종류가 가지수가 그러면은 부적절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카테고리컬, 뭐 계절이 될지 월이 될지 그런 카테고리컬이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는 컬럼이다 라고 해서 그리면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어요. 요거도 지금 복습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요. 자, 이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이 필 변수가 이제 두 가지 색으로 2월하고 8월 겨울철과 여름철 얘기거든요. mm이 월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int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형이죠. 그러니까 수치형이에요. 연속 수치형이니까 지금 법례를 보시면 실제로는 2월하고 8월 뿐이 없지만 연속형이라고 인식해서 이렇게 색깔을 매겨버린 거예요. 쭉. 근데 데이터에는 2하고 8만 있으니까 2에 해당하는 색깔, 8에 해당하는 색깔만 이렇게 번갈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생각은 뭔가 이게 2하고 8 딱 나오고 그 색깔도
뭔가 좌우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눈 걸 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묶인 막대 그래프를 생성하려면 이제 포지션 닷지라는 옵션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팩터를 사용해서 그 수치형 변수를 요 변수를 이산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7개, 지금 7개 항만 추렸죠. 7개 항만의 겨울철이 2월이고 여름철이 8월의 평균 수온 비교 가시화를 해봐라 라는 예,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은 제가 마음대로 만들면 됩니다. 평균 수온이라는 얘기고요. 7개 항, 아까 추려낸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7개 항별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그룹 바이 함수를 써야 되고요. 이렇게 관측 소명, 항 관측 소명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월, 겨울철, 여름철, 요걸로 이제 같이 그룹 바이가 되면 좋겠죠. 그리고 평균이기 때문에 서머라이즈 함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평균 수온 값은 여기에 통계 함수가 들어가면은 요걸 꼭 해줘야 된다 그랬죠. 예, 행에 만약에 not available, 그 널 값이 있을 때는 계산이 안 돼요. 널 곱하기 값은 널이잖아요. 그래서 요 옵션을 꼭 해줘야 된다. 그래서 표면 수원을 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데 이름은 이렇게 해서 서머라이즈를 해줘 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하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죠? 관측서별로, MM별로, 월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십몇 년치가 있는데 그것들의 평균 값이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역시 아직은 팩터형으로 인식을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건 아니죠. 이제 팩터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팩터로 바뀌면서 색도 바뀌었죠. 색도 바뀌고 이렇게 연속형이 아닌 2월과 8월이 이제 범주형으로 바뀌었어요. 그거는 팩터 함수를 줬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위하고 차이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더 보기 좋게 나오게 하려면 이제 묶음 형태로 2월, 8월이 페어로 한 짝씩 이렇게 나오면 보기가 좋겠죠. 그럴 때 포지션은 닫지라는 옵션을 써주게 됩니다. 컬럼에. 네, 이제 목적하는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평균 수온인데 2월의 평균 수온, 그 다음에 8월의 평균 수온. 당연히 여름철이 높겠죠, 수온이, 평균 수온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봐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계절 여름과 겨울 차이, 수온 차이가 작은 항이 있고, 그죠? 지금 감천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인데, 예,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더 크죠. 온도차가 더 크게 납니다. 평균 수온이. 예,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그런 것도 이렇게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은 서귀포항이네요. 서귀포항이 차이가 가장 작네요. 예, 여름철과 겨울철의 평균 수온이요. 그러니까 가시화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예쁘게 그린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가진 데이터를 내가 설명하고 싶은 목적에 맞게 잘 표현하는 거, 그게 우리가 가시화를 해야 되는 이제 이유이죠. 예,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색깔이 보통 좀 바뀌었죠. 예, 그냥 상식적으로 인식하기에 여름철이 좀 붉은색 계열이고 겨울철이 파란색 계열일 텐데 이걸 좀 바꾸고 싶잖아요. 예, 그럴 때는 예, 밑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은 좀 그러니 하고 보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색을 바꾸려면 이제 스케일 필 매뉴얼이라는 함수를 쓰게 돼요. 예.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1층, 그죠? 아무것도 안 표현되는 x, y만 있는 1층. 그 다음에 2층, 드디어 예, 막대 그래프가 그려졌겠죠. 자, 그런데 색깔을 바꿔줘야 되니까 이제 3층을 또 만드는 거예요. 플러스 3층.
3층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 팔 이거는 그냥 수치만 써 있으니까 좀 인식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겨울 여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 팩터 가로 열고 MM 이것도 보기 싫잖아요. 예. 그래서 다 이런 라벨들도 한번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층에다가 라벨층을 또 쌓는 거예요. X 라벨층, Y 라벨층,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테마, 그 지지플라트 배경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모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필요할 때 찾아서 그냥 쓰면 됩니다. 저도 이 코드를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어디서 찾아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카피해 와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걸 만약에 다 외워가지고 내가 항상 쓸 수 있다. 글쎄요, 그거는 뭐꼭 그럴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좋은 게 Grammar of Graphics라고 했잖아요. GG라는 뜻이. 그래서 이 문법, 고기 잡는 법을 알고 있으면 그냥 코드를 보면 이해가 되니까 갖다가 내가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계속 층을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세세하게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다. 편집할 수 있다. 이거의 강점을 좀 많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훨씬 낫습니다. 그냥 어떤 그래픽 툴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느니 데이터 분석과 이런 가시화까지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당연히 처음 보면은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들 수뿐이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겁먹을 필요 없다 이거죠.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고, 아, 나 이거 색이 바뀌었어. 색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거 수동으로 색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찾아보면 너무 리소스가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헬프 문서도 많이 있고요. 예제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찾아보고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매뉴얼하게 수동으로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명령어가 있고, 매뉴얼 말고 내가 어떤 색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패키지들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뭐, 알칼라 브루어라고 있는데, 그런 걸 쓰려면 이제, 뭐, 브루어,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한번 쳐볼까요? 여기 브루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알칼라 브루어라는 그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미리 잘 짜여진 색상 팔레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팔레트를 쓰면 되고요. 그건 뒤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이렇게 나오죠. 매뉴얼. 자, 매뉴얼 하면은 지금 계열이 두 개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만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이 또 헥사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헥사값을 알려면은 제가 잡정보에서 지금 영상 올라가 있는 칼라 피커가 있죠. 그게 윈도우 메뉴 키 시프트 C 키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색을 2월 달을 파란색으로 할 거니까 여기 갖다 대고 하면 지금 00BFC4가 지금 똑같죠. 여기랑 여기 숫자랑 이렇게 눌러서 카피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만약에 샵이 안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만 나와요. 근데 이제 색상으로 인식되려면 샵을 붙여야 되거든요. 헥사 코드는. 그러면 제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것도 되게 직관적이죠. 그리고 색상 선택하기. 이제 주황색 똑같이 이 부분에다 카피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역시나 샵을 붙여주면 제 색깔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두 개뿐이 안 되니까요. 만약에 계열이 4계절이다 그러면은 두 개를 더 해야 되겠죠. 두 개 이상이니까 앞에 컨테인이 C가 붙은 거예요. 계속 복습입니다, 지금. 그 문턱 넘기하고도 계속 연관이 돼요. 자, 색깔을 채우는데, 색깔을 채우는 이름을, 요게 이제 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팩터 이름이. 이쪽 팩터 이름이 되는 거고요. 자, 라벨스는 다 여기에 국한된 거죠. 필 매뉴얼에 속한 애들은 뭡니까? 요런 애들이겠죠.
채워지는 색깔 애들. 요 식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괄호 안에 다 쓰게 되는 겁니다. 쉼표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외부 객체죠. 이런 XY 라벨 같은 것은. 그래서 XY 라벨도 이제 제목도 좀 붙여주고, 예, X 라벨, Y 라벨도 쓰고, GG 타이틀, 제목도 좀 붙여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층서부터, 예, 1층서부터 2층, 3층, 4층, 5층, 6층 계속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죠. 예,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직관적이죠. 개념 자체가 직관적입니다. 자, 보면 이제 다 됐고요. 이쪽에도 타이틀이 붙었고, 예, Y축 라벨, X축 라벨.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시즌, 겨울, 여름 이렇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좀 바뀌었죠. 이제 겨울철이 파란색, 여름철이 붉은색 계열로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전부 다 매뉴얼하게 다 건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좀 더 가면 이제 테마로 가면 띠이라는 게 있는데, 예, 띠이라는 거, 띠 안에 지금 플라트 타이틀 객체가 있고 레전드 타이틀 객체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객체가 그러니까 다 있어요. 이런 눈금을 뭐 선택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 하여간 이 플러팅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래머 오브 그래픽스입니다. GG.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제 그러면, 예, 플로트의 타이틀을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호리젠탈 저스트, 이거는 뭐냐면 그, 예, 이걸 하지 않으면 이제 좌측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제목이. 정렬하는 거예요. H저스트가 0이면 이쪽 맨 왼쪽이고요. 1이면 맨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정 가운데는 0.5. 그다음에 V저스트도 있어요. 버티칼 정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텍스트 사이즈들을 이렇게 또 다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즌은 레전드의 타이틀이니까 얘를 뭐 한 15로 바꿔볼까요? 예, 시즌이 커졌죠. 이렇게 다 세세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글씨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특히 gg플라트는 한글 글씨체를 사용하려면 등록을 해줘야 돼요. 예, 그것은 좀 불편한 점인데, RS투디오의 전체 글씨체는 여기 글로벌 옵션에서 어피어런스에서 여기서 선택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체 환경이 한글도 되게 진하게 나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아마 여러분들은 이걸 설정을 안 하셨으면 한글은 되게 얇은 글씨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코딩 글씨체를 써야 되는데 D2 코딩, 저는 이제 D2 코딩 리가초 이걸 쓰거든요. 이 리가초를 쓰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을 때 예, 딱 붙습니다.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한글도 이렇게 굵은 글씨체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눔 고딕도 설정할 수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영상으로 제가 따로 이 부분만 gg플라트에서 한글 글씨체 어떻게 등록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짧게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씨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gg플라트 객체에서 예, 추가된 게 이런 거죠. 예, 이런 글씨체로 물론 이걸 아래 등록하는 gg플라트를 쓰기 위해서 등록하는 과정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렇게 선언을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이렇게 패밀리 해가지고 폰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볼드로 할 거냐, 이탈릭체로 할 거냐 이렇게 세세하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예, 바뀌었죠. 글씨체가 진해졌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위에 글씨체하고 바뀌었죠. 예, 그래서 한글 글씨 폰트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 그 예제 데이터들은 다이아몬드에서 이렇게 커서를 두시고 F1을 치시면 이쪽에 헬프에 이렇게 뜹니다. 설명이.
gg플라트에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네요. 이거 프라이스 오브 오버 5만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스. 다이아몬드를 뭐 5만 개? 5만 번? 그 커팅한 그런 뭐 가격들 뭐 그런 정보인가 봐요. 예, 여기 이제 변수들이 나오죠. 설명이. 예, 가격, 캐럿, 뭐 웨이트 오브 더 다이아몬드 무게랍니다. 몇 캐럿 하죠. 그게 무게인가 보네요. 그다음에 컷은 뭐 절삭이 잘 됐냐, 매우 잘 됐냐, 뭐 그런 얘기고요. 뭐 칼라는 또 어떠냐, 투명도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gg플랫을 하는데 지원 바로 그려라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컷이 아까 뭐 몇 개 종류가 있었죠. 네, 컷 상태가 페어, 굿, 베리 굿, 프리미엄, 아이디얼 이렇게 나오네요. 그거에 대해서 카운팅을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나오죠. 예. 아까 바는 뭐였죠? 일별량 X만 선언했죠. 예, X만 선언했어요. 만약 여기서 Y도 선언했으면 여기에 스태트 아이덴티티를 해줘야 됐었죠. 그래야지 Y 값으로 그리죠. 카운팅이 아니라. 예. 그렇고요. 예, 이번에는 다이아몬드의 일별량 캐럿 무게를 가지고 이제 바를 그렸으면은 이렇게 히스토그램하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 뒤에 거는 뭐 이런 빈을 좀 조정한 거고요. 빈 위스하고 이게 더 작게 나오니까 살짝 더 폭을 키운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옵션을 쓰게 되는 거고요. 예, 바를 했으니까 히스토그램을 쓰는 거라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Y축이 카운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별로 이런 무게가 가장 뭐 많다라는 거겠죠. 높은 것들이. 자, 막대 그래프 색상 바꾸기 샘플 데이터는 2000년부터 2010년 미국 주별 인구 변동률. 그래서 상위 10개만 추출. 이 부분도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리는 거지만 이 부분은 또 데이터 그 조작 쪽에서 되게 또 힌트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예제입니다. 일단 50개 주 이런 US 팝 체인지라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얘네를 이제 추출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애예요. 스트럭처를 보면은 50개 행이 있는 거예요. 50개 주가 있나 보네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고 베리어블이 4개입니다. 그럼 50개 주면은 랭크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랭크는 이제 순서대로 쫙 순서를 바꿔주는 그런 애예요. 순서를 매겨주는 애.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막 숫자들이 배열돼 있을 때 걔네를 작은 수에서 큰 수로 랭크를 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50개 주니까 상위 10개만 추려되면은 당연히 40보다 큰 거. 그러니까 쭉 정렬됐으니까 50번째 주까지 정렬이 됐고 거기에서 변동률이 큰 애들은 이제 뒤에 차선에 있겠죠. 그래서 41부터 41, 42에서 50까지 가면 딱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랭크된 게 40 이상인 거만 UPC라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으로 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처음에 저도 요거 랭크라는 함수가 잘 쓰지 않던 함수라 생소해가지고 저도 되게 헷갈렸는데 그런 의미더라고요. 자, 이제 ABB가 각 주의 이름을 이렇게 약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프에서는 뭐 이렇게 적으면 좋겠죠. 걔를 X축으로 했네요. 그래서 각 주별로 10개 주에 대해서 인구 변동률을 했고
얘 역시 막대 그래프니까 이제 색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색 채우는 거는 이제 카테고리컬 리전이라는 게 미국에서 웨스트냐 뭐 사우스냐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거별로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현해줘 그려줘 이렇게 되는 거고요. 1층 그 다음에 2층 이제 이렇게 값으로 그려라 라고 한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예. 리전이 팩터네요. 그죠? 리전이 당연히 이건 문자니까 이제 팩터형이고 아까 2월 8월 같이 숫자형이면 여기 int 또는 뭐 더블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걔를 팩터를 앞에 붙이면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거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그려졌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우리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내가 설명하고 싶은 대로 가시화를 하고 싶은 건데 좀 그 높은 손, 뭐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그래프도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예, 그걸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리오더라는 함수가 또 있고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 만든 UPC 데이터 프레임을 ggplot을 하는데 x축은 ABB인데 얘를 리오더를 하는 겁니다. 예, 정렬을 다시 하는데 조건이 뭐냐? 예, 인구 변동률이 작은 순부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름차순이 되는 건가? 그러겠죠? 그리고 Y는 인구 변동률. 그 다음에 P는 리전. 뭐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색깔은 미리 어디서 아까 이제 따왔겠죠. 요런 색깔, 요런 색깔 두 가지로 아까 사우스 리전이 두 가지였으니까요. 여기 사우스하고 웨스트였으니까 두 가지 색을 한 거고 C가 붙었고요. 두 개 이상이니까. 라벨도 이렇게 X 라벨까지만 줬네요. 그려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제 역순이 되는 거네요. 네. 높은 거에서 낮은 거대로. 그럼 얘를 마이너스를 안 붙이고 그냥 오름차순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보기가 좋죠. 설명하기도 좋죠. 사우스에 속한 애들 주가 FL 뭐 이렇게 되고 노란색 애들이 웨스트 애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의 인구 증가율은 변화율은 상승률은 이렇게 된다. 수치로 된다는 거죠. 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그 막대 그래프에 어떤 라벨들 또 여기에 수치를 좀 표시하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색깔 또 바꾸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